외아들 시신을 찾아준 군수. 조선시대 숙종 때의 일이다. 경상북도 안동에 김위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아이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길밖에 없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김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몇 년 동안 책을 손에서 떼는 일이 없었다. 이 정도면 과거 시험을 치를 실력은 되겠지? 김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안성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걷고 걸었건만 한양이 멀긴 멀군. 벌써 밤이 깊었으니 어디 하룻밤 쉬었다 갈 곳이 있나? 하룻밤 묵어갈 집을 찾고 있었는데 뽕나무가 우거진 사이로 기와집 한 채가 보였다. 김위는 기와집 앞에 서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불러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몇 번 더 부르자 안에서 한 노인이 문을 삐그덕 열고 나왔다. 김위는 지나가는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청하였다.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십시오. 적적하던 차에 잘 되었습니다. 노인은 친절하게 김위를 집 안으로 받아들였다. 노인은 홀로 된 젊은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이진사였다. 예, 며느라그야. 저녁상 좀 차려오너라. 예, 아버님. 김위는 저녁상을 물리고 이진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넓은 집에 며느님과 단둘이 지내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동 보이질 않습니다. 아유, 3년 전에 외아들이 실종되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는 아들을 잃고 그만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지요. 죽은 아들의 넋이라도 만날까 하여 이냥저냥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에휴. 이진사는 깊은 탄식을 하였다. 그 후 먼 길을 온 김위는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소변이 급해 밖으로 나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났다. 자세히 들어보니 인기척은 별채에서 들렸다. 별채에서 남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고 여기며 방으로 돌아온 김위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고 한양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는 이진사에게 인사를 하니 이진사는 하룻밤 더 묵어갈 것을 청하였다. 죽은 아들이 돌아온 듯 오랜만에 선비 양반과 덕담을 나누다 보니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소이다. 한양길이 멀고 머니 오늘 하룻밤만 더 묵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위는 이진사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하였다. 김위는 해질 무렵 낙조라는 시를 한 수 지어 읊었다. 그때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가는 초동이 있어서 무심코 그를 따라갔다. 그 아이가 들어가는 집 울타리 뒤까지 이르렀다. 초동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진사 댁 며느리 고향이 여주이고 박찬복네 글방 접장인 철군이도 여주 사람이래요. 고향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반가웠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하며 아이의 입을 막았다. 김위는 귀가 번쩍 뜨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진사 댁으로 돌아온 김위는 하룻밤 더 묵고 다음날 한양으로 떠났다. 한양으로 가던 김위는 남태령 근처 나무 아래 쉬면서 어제 지은 낙좌라는 시를 읊었다. 그때 숲을 속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며 시가 참 좋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귀미는 그 사람과 한양까지 동행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귀미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과거 시제가 낙조였다. 귀미는 이진사 댁에서 지었던 시를 올려 과거에 당당히 급제를 하였다. 안성에서 묵는 동안 그 시를 지은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묘하였다. 그래서 귀미는 자진해서 안성 군수를 희망하였다. 안성 군수가 된 김위는 부임한 후 먼저 이진사를 찾았다. 이진사는 김위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아유, 감축드립니다. 과거에 척하니 붙으시고 이렇게 안성 군수로까지 부임해 오시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모두 진사님의 은덕 덕분입니다. 오늘도 하루 묵어가겠습니다. 김위는 이진사 댁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다. 다음 날 김위는 철근이라는 접장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붓장수로 가장의 박찬봉의 글방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하룻밤 묵으면서 박찬봉에게 철근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찬봉 나으리, 철근이라는 접장은 어떤 사람인지요? 철근이는 내 먼 친척벌이요. 그러니까 이진사의 아들이 장가가던 해 내 글방으로 와서 일을 도와준다기에 그러라고 했더니 이 글공부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허구 헛날 마을 주막에 마시를 다니며 취해 살던 놈이요. 아, 그렇습니까? 다시 관하로 돌아온 김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철근이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철근이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저는 아씨를 사모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여주에서부터 깊은 정을 나눈 사이인데 이진산의 며느리가 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 색시인데 말이에요. 철근이는 여주에서부터 이진사 며느리가 될 처녀와 정을 나눈 사이였다. 그러다가 처녀가 안성으로 시집을 가게 되자 박찬봉의 글방 접장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주막으로 놀러 가는 척 이진사 댁으로 가서 그 며느리와 정을 통해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진사의 외아들에게 들켜버리자 며느리와 모의를 하여 외아들을 죽여 집 앞 연못에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김위는 이진사 댁 앞에 있는 연못의 물을 퍼내고 이진사 아들의 시체를 건져내어 후이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진사에게 양자를 들여주고 이진사는 그 아들과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한다.